이혼 전문 변호사 최가영의 시선에 비친 강준호 강미나 부부의 상속 분쟁은 여느 가정의 다툼과는 달랐다. 엄격한 시어머니 나정란 여사가 며느리 미나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가족 아니잖아요? 라는 뼈아픈 한마디가 있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였던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그리고 영원 상속 판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지금부터 드러난다. 미나는 왜 여행을 떠났고 나정란은 왜 그토록 단호했을까? 모두가 궁금해했던 전 재산 정리의 전말이 펼쳐진다. 무릎 수술 후 회복실 침대에 기댄 신정숙 여사의 얼굴에는 아직 창백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35년간 동사무소 민원 담당으로 쌓아온 강건한 태도도 육체의 피로 앞에서는 잠시 물러난 듯했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이선우와 딸 이유진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병실의 온기를 삼켜버릴 듯 차갑고 건조했다.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선우는 정장 차림에도 어딘가 바쁜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목소리는 냉철한 IT 개발자답게 효율성을 논했다. 어머니, 아무래도 회복하시면 요양원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오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유진은 동그란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시선은 어머니의 아픔보다도 눈앞의 현실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금 1억짜리 아파트, 저희 아이들 학자금이나 선우 오빠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요양원 비용으로 보태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배어 있었다. 정숙 여사의 인자했던 눈빛의 순간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었던 어머니의 마음에 칼날 같은 서늘함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노년이 흔들리는 기둥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자식들의 방문은 잦아들수록 그들의 제안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해갔다. 이선우는 어머니의 건강 차트보다 전세 계약 만료일을 더 염두에 두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어머니,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요양원은 어머니에게 최적의 선택지이고 그 1억 원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는 게 마땅합니다. 제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어머니께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논리 뒤에는 계산적인 이기심이 엿보였다. 이유진은 이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이 대출금과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벅차요? 엄마가 저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그녀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정숙 여사는 그 절박함 뒤에 숨겨진 자식들의 무책임한 기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병실 공기는 자식들의 요구와 어머니의 침묵으로 인해 얼어붙는 듯했다. 정숙 여사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한때는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그 눈빛에서 이제는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는 그림자를 보았다. 아물지 않은 무릎 통증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불신의 상처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자식들이 떠난 병실에 홀로 남은 신정숙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35년간 동사무소 민원 담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목격했던 그녀였다. 특히 노년층의 복잡한 서류와 눈물 젖은 사연들을 처리하며 인간의 욕망과 노년의 취약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르신 믿을 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돈도 결국 다 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동료가 한숨 쉬며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퇴직 후 5년간 꾸준히 참여했던 노인 금융 피해 예방 교육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수많은 노인들의 비극적인 경험담을 안겨주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들은 정숙 여사의 심장에 깊은 경고음을 울렸다. 그때마다 그녀는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건만 막상 현실이 되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삶은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다. 퇴직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행정 지식과 꼼꼼함, 그리고 노후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내부에서 단단한 벽돌처럼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신정숙 여사는 퇴원 후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한 일하며 적극 추천했던 요양원을 방문했다. 병실 복도를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던 그녀의 눈에 굽은 허리와 체념 어린 눈빛의 김영숙 할머니 82세가 들어왔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할머니는
낡은 환자복 차림으로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자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젊어서부터 자식들을 믿고 모든 걸 다 주었어. 그랬더니 남은 건 여기 차가운 벽뿐이더구나. 돈 없는 노인은 자식들에게도 짐일 뿐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정숙 여사의 마음에 뜨거운 불덩이처럼 박혔다. 요양보호사 박은지 씨는 지친 얼굴로 기계적인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너머에는 개개인의 사연을 돌볼 여유 없는 현실이 엿보였다. 김영숙 할머니의 모습은 정숙 여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섬뜩한 거울 같았다. 이곳은 그녀의 존엄이 꺾이는 곳이 될 터였다. 정숙 여사는 병원 침대에서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단호한 의지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스스로만이 지켜낼 수 있었다. 무릎 수술의 여파로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었지만 신정숙 여사는 더 이상 휠체어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35년간 행정 일선에서 쌓은 그녀의 지식과 꼼꼼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였다. 그녀는 동사무소 시절 습득했던 정보들을 뇌리에서 재조합하며 정부 지원형 실버주택 전세 대출 상품과 노인 우대 저축 상품 등 생소하지만 강력한 노후 대비책들을 파고들었다. 복잡한 대출 조건, 자격 요건,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들은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미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잘 설계된 퍼즐 조각처럼 명확하게 맞춰져 갔다. 퇴직 후 5년간의 노인 금융 교육 봉사활동 경험은 그녀에게 현실적인 피해 사례와 법적 보호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매일 밤 얇은 금태 안경을 쓰고 은행 웹사이트와 복지기관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자녀들이 그녀의 1억 원짜리 전세금을 탐내며 자신들의 미래를 논하는 동안 정숙 여사는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방패를 차분하고 은밀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이선우와 이유진은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를 계속 미루고 알 수 없는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어머니 집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이선우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1억 원은 저희에게도 절실한 자금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어머니는 왜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유진 또한 눈물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엄마, 저도 아이들 학자금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어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그들은 어머니의 1억 원이 마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인 양 주장하며 어머니의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했다. 그러나 신정숙 여사는 자식들의 맹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단호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은 자식들에게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안겨주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여유로운 태도가 더욱 신경 쓰였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한 결실을 맺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선우와 이유진은 어머니의 집 거실에서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어머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저희가 활용하고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그때 신정숙 여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얇은 금태 안경 너머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자식들을 응시했다. 내 재산? 이제 너희에겐 영원이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의 얼굴은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교차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영원이라니요? 이유진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정숙 여사는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한 어조로 설명했다. 너희가 탐내던 그 1억 원 전세금은 내가 지난 5년간 철저히 준비한 정부 지원형 실버주택 전세 대출 상품과 노인 우대 저축 상품을 통해 이미 독립적인 노후 자산으로 전환되었단다. 이 돈은 더 이상 너희가 손댈 수 없는 나의 마지막 방패가 되었어. 너희에게 상속할 돈은 법적으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허탈함,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망연자실함이 뒤섞여 나타났다.
그들의 탐욕은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신정숙 여사는 상 위에 놓인 어머니를 위한 요양원 안내서를 천천히 밀어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정부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버주택에 입주할 거야. 나의 전세금은 그대로 보증금으로 유지되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매달 연금과 노인 우대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 너희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나 역시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다.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선우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냉철했던 이성은 어머니의 치밀함과 독립성에 압도당했다. 이유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어머니를 한낱 늙은 부모가 아닌 거대한 지혜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너희에게 영원 상속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은 단순한 재산의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탐욕이 어머니의 존엄 앞에 얼마나 비루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존경심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며칠 후 신정숙 여사는 정부 지원형 실버주택으로 이사했다. 아늑하고 깔끔한 그녀의 새 보금자리는 수년간의 노력과 지혜가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은회색 단발머리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이사 당일 이선우와 이유진이 어머니의 새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 역력했지만 이전의 탐욕스러운 눈빛 대신 조심스러움과 함께 진정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선우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지혜와 독립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정숙 여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다. 너희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테지.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단다. 이제는 너희의 삶도 나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해야 할 때란다. 그녀의 단호한 결단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진정한 효도와 부모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정숙 여사의 노년은 이제 외부의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평화롭고 독립적인 은빛 노년의 시작이었다. 신정숙 여사는 실버주택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활기찬 나날을 보냈다. 매일 아침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회색 단발머리에 활동량 측정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나서거나 건강 강좌에 참여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김영숙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이 활용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는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 여사의 진심 어린 조언과 확신에 김영숙 할머니의 텅 비었던 눈빛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퇴직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의 멘토가 되었다. 이웃 노인들은 그녀에게 지혜로운 정 여사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영상은 활기차게 이웃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노인 금융피해 예방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신정숙 여사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나레이션은 강조한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상속이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지혜와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이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돈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가 무엇인지 깊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서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신정숙 여사의 노년은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군 존엄한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정부 지원형 실버주택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활기찬 일상을 보내며 김영숙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삶의 멘토로 거듭났다. 자식들과의 관계 또한 물질적 의존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립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재산의 단순한 영원 상속을 넘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지혜에서 비롯됨을 보여주었다. 돈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 서사는 모든 이에게 스스로 서는 노년의 아름다움과 현명한 준비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운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적인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깊은 울림이었다. 노년의 진정한 존엄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지혜에서 피어난다.